얼마 전에 손혜원 전 의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언론 그리고 잇따른 검찰 손혜원 의원의 문제를 투기라고 목포 투기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그 핵심 내용이 비공개 개발 계획을 입수해서 부동산을 샀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3년이 가깝도록 고통을 안겼던 그 보도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형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손혜원 전 의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누구 어느 의원? 손혜원 전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네, SBS 보도로 시작된 보도였는데요. 저는 SBS로부터 시작돼서 우리 언론들이 보도한 모습들이 우리 언론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언론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여야 의원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그러한 배경을 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3년이 가깝도록 고통을 안겼던 그 보도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면 이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그 어느 언론도 아무도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그리고 잇따른 검찰 손혜원 의원의 문제를 투기라고 목포 투기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그 핵심 내용이 그 비공개 개발 계획을 입수해서 부동산을 샀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보도했던 SBS는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에서도 유죄 벌금 1,000만 원 이렇게 뽑혔는데요. 위원장님, 이 제목을 보고 이 제목과 판결 내용이 일치가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이 제목을 보고 손혜원 의원이 투기와 관련된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무죄를 받았다라고 연상이 되십니까? 많이 무죄 판결 아직까지는 뭐 이제 확정된 판결이 아니어서는 잘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매우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 크게 억울해하고 상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한번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았고 일종의 마녀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 언론사 목포 MBC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2심 재판부의 판결문과 결을 같이 하는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포 MBC의 박영훈 기자가 이 판결문이 나온 날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손 전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날 쏟아진 뉴스 제목과 내용은 언론사별로 다르다. 잘못을 인정한 언론은 단 한 곳도 찾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묵직한 일가를 던졌습니다.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저는 오보를 피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목포 MBC는 애초부터 다른 유수한 언론사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렸고 제발 목포에 내려와서 현장을 좀 살펴봐 달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SBS를 비롯한 언론들은 애초 세웠던 취재 방향, 보도 방향에서 바꾸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보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포 MBC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들만 인용하거나 왜곡해서 뉴스란 이름으로 비수를 쏟아냈다. 또 손혜원 타운, 손혜원 랜드, 목포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자라고 하면 애초 세웠던 취재 방향을 밀고 가다가 다른 팩트가 나오면 취재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톤을 조절해서라도 그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저는 이번 보도가 애초 세웠던 취재 방향을 그대로 밀고 가면서 도심 공동화라든지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같은 핵심적인 가치들은 애써서 외면해버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입는 피해, 인권 침해에 대해서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위원장님께서 열람차단 청구권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 간에 큰 다툼과 갈등이 없는 한도 내에서라도 라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라고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오늘 8인 협의체에서 나왔던 안 중에 그 반론 표시 문제에 대해서 혹시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살펴봤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그래도 꽤 합의를 본 걸로 보이는데, 이 반론 표시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하나 더 여쭙자면, 그래도 여야 간에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반론이 있다라고 하는 태그는 하되, 그 이상은 들어가지 말자라고 하는 것 같고, 지난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태그를 누르면, 반론 보도의 내용까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걸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반론 표시에 대해서 중대위원회 입장 어떠신지 좀. 표시를 해야 된다면 반론 보도의 취지를 간략하게나마 거기다가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일반 독자들이 객관적인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단지 반론 보도만 있다라는 추상적인 일반적 표시만 해가지고는 독자들이 또 들어가서 뭔가를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막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전적 공감을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 표의사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정부 광고 집행내역 공개하는 걸 재단이죠. 재단에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을 하면 그에 따르겠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들 하셨는데요. 네. 지금 송달 2주 내에 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항소를 하신 겁니까?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 재단 내 변호사와 그리고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그 항소 유무를 판단을 구했고, 또 문체부와도 협의를 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정부가 공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행정법원 명령에 따라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문체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할 것인지 그게 곧 아마 결정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에 결정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